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학교에서 교사와 재학생 1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글에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한 SNS 계정에 10대 여학생들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진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교내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여성의 나체, 몰래 신체 접촉을 하는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키와 몸무게뿐 아니라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평가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여성 교사들도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산의 한 학교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와 재학생만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20대 여성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찾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서 판매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학교에서는 SNS 단체 채팅방에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에 합성해 유포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저희도 신고가 있었고 수사 진행은 이제 부산지방청 그쪽에서 부산에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현직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과 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비장학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시교육청은 A 학교장이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부서를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으로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이 담당 장학사의 사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이 처음으로 선박에 장착해 실증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선박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목포의 한 조선소에 정박한 HMM의 컨테이너선 몽글라호호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처음 장착됐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 파나시아와 삼성중공업, HMM, 한국성급이 지난해 4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은 겁니다. 시스템은 1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1톤, 하루에 24톤을 포집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액화 상태로 저장한 뒤 육상에 내려져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됩니다. 한국성급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탄소 포집 시스템의 위험성과 규정이 적정한지 본격 실증 작업에 돌입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부터 선박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 규제에 맞춰 각국의 친환경 선박 설계, 건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100% 국내 포집 기술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성급 관계자입니다. IMO나 이런 국제 협약 관점에서 규정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국내 조선 산업의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5,500세대에 육박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등 분양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기준 5,496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이상 늘어 11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 1,200여 세대,
기장군 800여 세대 순이었고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4월보다 71세대 늘어난 1380세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지역위원장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민주당을 정권 재창출의 용광로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최인호 전 의원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정 탈환과 정권 재창출에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는 동래구 박성현, 강서구 변성환, 사흘 이재성, 기장군 최태경 지역위원장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8.4도, 습도는 7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